아유. 참. 네. 괜히 두 분의 대화를 또 저희가 지켜보면서 저희도 좀 그렇고 지찡합니다. 이게 실은 진짜 아이 키우면서 엄마 아빠 많이 힘듭니다. 서로 간에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좀 아까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냐면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충돌이 나셨는지. 게 아버님 어떤 걸 보고 그렇게? 가끔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좀 그런 모습이 한 번씩 이제 가끔이기는 한데 이제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약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공부할 때만. 네, 공부할 때만요. 그러면 이렇게 조용하시던 어머님도 돌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집이랑 똑같네. 아까 가만히 못 있으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엄마인데 공부에 있어서는 유독 이렇게 욕심이 좀 나시는 걸까요? 그 지능검사를 받고 나서 조금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왜 지능검사가 좋게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고 그래서 지능 검사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네, 7살 때 하기를 이제 그 143이라고 하셔가지고 IQ가요? 네, 그래서 좀 또래 아이들과 다른 기질이 있을 거다라면서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거를 그래서 그동안 얘가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영재라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기고 그랬는데 좋아지지가 않고 하니까 혹시 내가 아이가 치료가 필요한 것들을 영재라는 이유 때문에 좀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지능검사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좀 하늘을 보고 이제 멍을 때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음성 ADHD와 비슷한 증세라고 해서 과잉행동 없는 ADHD. 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확인을 하다가 이제 영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했더니 또 결과가 또 좋게 나왔고. 그리고 제호의 그 특성들이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공감을 해주니까. 그게 학교 입학 전에 검사한 IQ 테스트더라고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시 1년 반 이제 그 유아지능 검사가 아니라 아동지능평가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 맞는 검사를 저희가 다시 했는데 역시 굉장히 우수한 아이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우수하기는 평균 이상은 맞아요.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초등학교 내내 잘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영재라는 건 조금 다른 어떤 어나더한 그런 레벨이거든요. 특히 영재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IQ 검사를 이렇게 면면히 보면 거기에 생각보다 자기조절 능력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사회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역이 들어가요. 사고의 유연성이라든지 정서적인 실패, 좌절 감내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한 30-40%를 차지하거든요. 이제 정서와 사회성이 굉장히 뒷받침되어줘야 한다는 건데 정서적인 부분이라 하면 그런 자기 불안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부분은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그 영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되지면 1학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40이었는데 뭐 3학년, 4학년 되니까 120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110대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IQ 수치를 보시고 절대로 아이를 교육하시면 안 돼요. 영재의 아이들은 우리 이제 제호의 예를 든다면 제호가 전기자동차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전기자동차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뭐 테슬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애들이 테슬라가 뭐야? 뭐 되게 어려운 얘기를 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뭐 제네시스가 제일 좋던데 뭐 라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한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호가 애들이 나를 싫어하네? 그러면서 휙 가버리지 않고 지루하지만 그걸 견디고 애들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얘기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 그게 진짜 영재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걸 얘는 알아요. 제가 볼 때 재호는 지금 군데군데 엄마하고 대화 속에서 그걸 알고 있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사회성까지 함께. 사회성이라는 게 상당히 지능에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인지 부분에. 우리가 IQ 검사라고 하는 건 웹스터 지능 있어요, 검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워낙 그 정서도 드러나는 거기 정서. 때문에. 불안이 높은 애들이 떨어지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관계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용량이 크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줍고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호도 전 충분히 그 정도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IQ 점수가 떨어진 거를 너무 분명히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럼요. 그 사회성과 이런 게 조금 이제 사회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늘어나면 분명히 놀이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신감도 생기고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가 지금 아이를 갖다가 무슨 일찍 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나이에 맞는 그런 또래 관계 기술과 정서적인 조절 능력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재호가 지금 어떤 그 특성과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결핍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나중에 그거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견인을 하는데 아이가 피해의식이 더 생기게 되고 잘 화를 아주 별거 아닌 거에서 화를 내는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고 스스로를 좀 미워하고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 뭐 나중에 10대가 됐을 때 약간 우울한 그런 아이, 피해의식이 좀 더 많은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머님 괜히 겁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이 정서적 안정감을 잡아주면 나중에 그때 조금 도움을 좀 줄 걸, 개입을 할 걸이라는 후회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가 정말 공부하는 거 보면 어머님 정말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공부 절대 즐거워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타이머 딱 놓고 엄마한테 순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엄마가 사랑해 줄 것 같고 영재 아이들은요. 그냥 냅두잖아요. 그럼 혼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능력이 있어요. 좋아하는 거를 끝을 보는 아이들이 영재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 정해놓고 자 최상위 수학한 다음에 이거 그렇게 하는 건 영재 교육이 아니에요. 영재들은요. 냅둬야 돼요. 그냥 냅둬야 돼. 아까 뭐 만들기 같은 거 되게 그걸 차라리 그냥 계속하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규격을 자꾸 주면은 오히려 얘는 그 규격화된 거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안주해버려요. 오히려 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어머니 표정이 편해지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더 편안해지시면 재호도 뭔가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예. 예, 대부분의 가정에서 왜 부모들이 공부라는 이슈 앞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복음하게 흐트러지는가. 손에도 힘이 들어가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아니 상상이 안 돼. 이런 분이 그렇게 변한다는 게. 아까 우리 영상 볼 때도 우리 아버님이 얘기해 주셔서 좀 알았어요. 저희가 예. 좀 이렇게 공부시킬 때는 좀 세게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제작진이 카메라맨이 싹 빠지니까 재호가 딱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 혼날 시간. 이제 또 혼날 거지 나. 집중 안 하면. 나 혼날 거지. 그러네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좀 집중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틀어진 자세를 좀 이렇게 교정을 해주려고 똑바로 앉아, 하는데 아까도.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욱해서 틀려도 화를 내시나요? 틀리는 걸로 화를 낸 적은 없어요. 거의 울백 맞이. 혼날 일이 없어 다른 우리 아이는 그런 거 틀리는 아이는 아니에요. 예. 자세만 가지고. 네.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왜 재호가 조금 관계가 불편하고 밖에 나가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똑똑해서 그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넌 남들과 달라. 그래서 남들이 널 이해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재호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사실 막 여기 곰고 있는데 살짝 그 일회용 반창고 붙인 거랑 비슷해요. 예. 그런 얘기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과도하게 자기 애를 키우지 마시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만 도와주면 지금 공감은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이 아이의 불안을 털어놓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는 지능하면 보통 학습할 때 쓰는 지능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정서 지능이 높다는 게 학업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서증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정서라고 하니까 왠지. 그래서 뭐 낙엽만 떨어져도 눈물이 척 나고 제 정서지능이 높아. 천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반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서를 아까 우리 청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응?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있어요.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예, 그러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호 공부 어떻게 이제 그만 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공부 당연히 시켜야 되죠. 그렇지만 그냥 기본 지금 1학년. 근데 1학년 얘는 공부 안 해도 아마 계속 올백 맞고 그럴 겁니다. 방금 얘기한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나 사회적인 관계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에 조금 더 많은 방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 그쪽이 많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전문가 여러분들이 공부 그만 시키라고 하는. 안 해도 잘할 거라고. 예. 네. 참 부럽기도 하고. 실은 지켜보신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장유선 어머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호 어머니께서 지금 또래 관계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신데 선배로서 조언 좀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저도. 근데 제 엄마의 그 불안이 아이의 불안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힘을 잘 실어주고 얘기 잘 들어주고 이제 교수님 말씀만 것처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엄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힘내세요.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조금은 좀 후련한 마음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 다.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재호한테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아버님 입장에서도 뭔가 깨달은 바가 크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네. 예. 그래도 뭐 재호를 위해서 또 하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두 분을 응원합니다. 예, EBS 네. 부모 참 이렇습니다. 어머님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내 뱃속에 나온 아이인데. 아빠는 그래, 나랑 쏙 빼닮은 놈이. 그 아이들의 속마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계신 세 분과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아이의 그 마음이 보이는 순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네, 저희와 함께 여러 육아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분들, 네. 또 갑부모단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부모, 대한민국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